안녕하세요. 쇼피코리아 이종석입니다. 동남아시아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거나 아직 비즈니스 이전이시라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먼저 소비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며 왜 한국의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주목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을 공유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아직 동남아시아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왜 동남아시아 비즈니스를 쇼피를 통해 시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소비 시장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면 글로벌 평균치인 3.2%보다 최대 2배 이상 큰 6.8%의 GDP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지역으로는 필리핀이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이미 1인당 GDP가 6만 불 가까이 되는 싱가포르는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비교적 성장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타 국가들 대비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시장 성숙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구 또한 소비 시장으로 판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2020년 6억 6천만 명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무려 7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이 수치는 세계 인구 상위 3위로서 전 세계 인구의 무려 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거대한 인구 시장을 바탕으로 결국 소비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큰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비 집단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소비자의 1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무려 1억 4천만 명의 신규 소비자가 생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MZ세대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형성된 소비층의 소비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첫 온라인 구매 경험과 럭셔리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향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7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에 온라인 구매 경험을 통한 디지털 소비의 생활화, 그리고 럭셔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함께 더해진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소비 시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강력한 온라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세 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MZ 세대들의 증가와 변화하는 소비 패턴인데요. 특히 IT 기술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들은 새로운 상품을 보통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발견하고 구매하는 소비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들을 타겟으로 상품을 판매하신다라고 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급성장하는 중산층입니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가계소득은 약 3천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계소득의 증가는 그만큼 구매력이 증가하며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소비가 활발한 시장으로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온라인을 통해 그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큰 비즈니스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빠른 디지털화입니다.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개발도상국이 많다 보니 인프라 또는 디지털화가 많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실제로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라이프는 이미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동남아시아 인터넷 산업의 규모는 향후 2년 뒤인 2025년까지 약 35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인터넷 산업의 성장 속에는 특히 이커머스와 디지털 파이낸스 서비스가 그 메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까지 약 28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62%가 성장할 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약 15% 정도 성장을 보인 한국 시장과 비교해보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얼마나 큰지 더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커머스 붐은 단연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동남아시아 지역 인구의 82%가 이미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전 세계 모바일을 활용하는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커머스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을 보더라도 평균 72%의 트래픽이 모바일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쇼피 또한 90%가 넘는 고객들이 모두 모바일을 통해 구매를 하고 있을 만큼 모바일 쇼핑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체류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하루 평균 온라인 체류 시간은 전 세계 평균치인 6시간 54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인 최대 10시간 56분간 온라인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온라인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대된 온라인 서비스는 결국 이커머스의 성장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주축으로 브랜드와 유통사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중소기업들의 큰 성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특히 디지털에 특화된 디지털 네이티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부터 판매 전략까지 모두 온라인에 최적화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셔야 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커머스는 팬데믹 이후 신규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고 이미 이커머스를 경험한 고객들이라면 그 활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쇼핑 경험 인구는 약 3.5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유저의 최대 97%가 이미 이커머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커머스 자체가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생활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인구수에 버금가는 4천만 명이 신규 디지털 유저로서 유입되고 있고 80%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며 바로 이 시장이 우리 한국 셀러분들께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커머스를 통해 소비를 하는 많은 동남아시아 온라인 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거나 요즘은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동남아시아 시장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28%가 요즘은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 살거리를 찾아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고 26%의 사용자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셜미디어는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평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만 보더라도 세계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그럼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방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포인트가 바로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방향 설정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디오의 활용도가 콘텐츠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류 열풍이 가장 강력한 지역 중 하나로 총 3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미 한국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을 만큼 한국이라는 브랜드 파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콘텐츠 이용 방식 또한 모바일을 통해 접하는 비율이 64%에 달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한다 라고 한다면 모바일, 비디오,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가 어떻게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앞당겼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소비자들 중 2천만 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가 실제 2021년 상반기에만 유입됐을 만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디지털 라이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 소비자의 약 20%가 바로 코로나 이후 신규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세안 주요 6개국 디지털 소비자의 16%가 코로나 이후 신규로 유입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유입된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쇼핑으로 활용하는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식료품, 화장품, 의류, 그리고 전자제품 순으로 많은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자주 온라인 쇼핑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최대 62%나 온라인 쇼핑의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빈도수가 증가한 만큼 쇼핑 지출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제 온라인 쇼핑의 쇼핑 지출은 식료품, 뷰티, 의류, 그리고 전자제품 순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식료품의 지출은 무려 60%에 가까이 증가했고 뷰티와 의류 또한 각각 39%, 34%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동남아시아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카테고리인 식품, 뷰티, 패션 상품을 취급하시는 우리 한국 셀러분들에게는 코로나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 또한 온라인 시장 트렌드는 크게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성숙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며 판매를 잘 하고 계신 판매자분들이시라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의 빈도수나 지출 금액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이커머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코로나 이후 경험하게 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 앞선 주요 카테고리 소비자들의 최대 83%가 만족감을 나타냈었고 최대 98%의 소비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겠다 하면서 재구매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이 디지털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60%가 이커머스는 내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응답자의 40%는 이미 온라인 쇼핑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사로잡은 온라인 쇼핑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넓은 선택폭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구색, 경쟁력 있는 가격과 프로모션 딜, 그리고 보다 나은 구매 경험과 편의성, 그리고 결제의 용이성이 바로 이커머스 소비자를 사로잡는 부분임을 한국 셀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선택폭, 다양한 구색이 결국 이커머스를 찾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런 동남아시아 이커머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외 직구를 통해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새로운 브랜드, 제품, 시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인데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쇼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60%가 모두 해외 직구 상품인 만큼
해외 직구는 이미 동남아시아 고객들에게 보편화된 소비 행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의 경우에도 해외 직구가 굉장히 활발한 마켓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한국발 해외 직구가 탑5에 들어갈 만큼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80%는 모두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매처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말레이시아 고객들이 기대하는 만족도 높은 배송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보통 7일에서 10일 내에 배송을 완료하는 쇼피의 자체 물류 시스템인 SLS를 통해서 쇼피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남아시아 국가별로 어떤 카테고리의 한국발 크로스보더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자면, 뷰티 제품은 사실 어느 국가라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고요. K-팝 관련 상품이 포함된 취미 카테고리, 홈앤리빙, 건강, 식품과 음료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 카테고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이커머스 시장과 소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께 왜 쇼피를 동남아시아 온라인 진출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쇼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명실상부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현지 시장에서 쇼피가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신규 시장을 진출하시기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채널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임은 우리 셀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느끼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만 해도 판매 채널 하나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해외 마켓플레이스를 신규 확장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신규 시장 진출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편하게 쓰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온라인 진출은 쇼피를 통해 진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쇼피코리아는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크로스보더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입점 단계부터 판매, CS까지 전담 조직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쉽고 빠르게 동남아시아 고객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적인 부분에서는 해외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실 필요가 없이 쇼피의 자체 물류 시스템인 SLS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특송사 대비 저렴하게 해외 물류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점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한국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한국 사업자이시라면 지금 바로 쇼피 셀러로서 입점 신청을 하신 후에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입점 신청 이전이신 셀러분들이시라면 저희가 곧 화면으로 띄워드리게 될 QR코드를 통해서 입점 신청을 해주시면 쇼피코리아에서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